네, 안녕하세요. 증권통 투자 업데이터 시간입니다. 지난 금요일 시장 국내 증시는 기분 좋은 하루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1%대 강세를 나타냈는데요. 금융투자형 매수 물량도 7천억 원 넘게 포착이 된 가운데 외국인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까지 매수 물량을 큰 폭으로 나타내면서 이렇게 지수가 1%대 강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거래대금이 가장 많이 몰렸던 만큼 거래대금 탑5 종목들 통해서 금요일 시장 특징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대금 탑5 종목들 공개해 주시죠. 네, 이수페타시스가 17.93%로 두 자릿수대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38,150원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아래로 삼성전자, 한미반도체, 포스코홀딩스 그리고 SK하이닉스까지 이름을 올렸습니다. 금요일 시장 이렇게 거래대금이 가장 많이 몰렸던 종목들을 살펴보시면 반도체 종목들이 이름을 많이 올렸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반도체 투톱 같은 생산 기업들뿐만 아니라 패키징 그리고 인쇄회로 기판 종목들까지도 이름을 올리면서 이수페타시스 그리고 한미반도체까지도 이렇게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종목들이 이름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은 결국에는 AI 시장 확대 기대감이 유입이 됐기 때문인데요. 최근 국내 증시에서 인공지능용 최첨단 반도체인 HBM 제조를 위해서 이렇게 반도체 기업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종목별로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HBM과 관련되어 있는 소식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삼성전자를 살펴볼 텐데요. 삼성전자가 금요일 시장 2.09% 상승을 하면서 73,4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 삼성전자는 하반기에 반등 기대감을 안고 있는 종목인데요. 상반기까지는 메모리 반도체에서 적자를 기록을 했지만 하반기부터는 이 AI향 반도체인 HBM 양산에 돌입하게 되면서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안고 있습니다. 이 HBM은 AI 열풍이 불면서 주목을 받게 된 차세대 D램이라고 생각을 하면 쉬울 것 같은데요. 아직 시장 크기는 작지만 HBM의 수요 증가가 기대가 되면서 삼성전자 쪽으로도 수익성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는 호전망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HBM 시장은 형성 극초기 단계에 진입을 해 있는데 전체 D램 시장에서는 1% 내외에 불과한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지만 성장성은 거세기 때문에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이 HBM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경우 그 시장의 40%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 점유율이 더 높습니다. 50%를 차지하게 되면서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도 AI와 관련해서 HBM 사업 기대감을 안고 있다는 점 체크 포인트로 둬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수페타시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페타시스가 지난 금요일 시장 52주 신고가를 경신해내기도 했습니다. 주가 살펴보시면 17.93% 상승세로 거래를 마쳤고요. 38,15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수페타시스 하면 두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PCB, 인쇄회로 기판을 생산하는 기업이라는 점을 기억해 보시면 되겠고요. 또 그와 관련해서 글로벌 기업들과 협력을 맺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투자 포인트가 되고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이수페타시스는 엔비디아 그리고 인텔 등의 이 PCB를 납품하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데 11일부터 4거래일 연속으로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반도체 종목들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한미반도체까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한미반도체도 HBM 수혜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패키징 관련 종목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최근 들어서 시장의 관심을 많이 독차지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 하나고요. 13.59% 상승한 46,800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HBM 수혜주로 여겨지면서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성장석이 부각될 것이라는 증권가의 호평에 힘을 입어 이렇게 급등하는 양상을 나타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한미 반도체에 대해 긍정적으로 리포트를 발행을 했고요. AI라는 패러다임이 시작이 됐고 새 시대 초입부에 와 있기 때문에 내년 매출액과 영업이익 추정치를 각각 14%에서 19%로 상향한다는 리포트 내용이 긍정적인 재료로 작용이 됐습니다. 한미 반도체가 이렇게 크게 주목을 받는 이유는 첨단 패키징 기술이 부각됐기 때문인데요. 그간 한미 반도체는 챗 GPT 이후 고객사로부터 HBM 양산 확대를 위한 TC 본더 장비 수주가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안고 있었는데 여기서 보유하고 있는 기술까지도 부각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반도체 패키징 방식이 와이어 본딩이라는 기법이었다면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TSV라는 첨단 패키징 기술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쉽게 설명을 했을 때 기존의 이 와이어 본딩 기술은 건물을 계단을 타고 올라가는 방식이었다면 지금 한미 반도체가 갖고 있는 TSV 기술 같은 경우에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것과 비슷하기 때문에 이 기술력이 부각을 받으면서 시장에서도 선점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안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함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거래량이 가장 많이 몰렸던 종목들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거래량 탑5 종목들입니다. 태성이 10.16% 상승부를 켜냈고요. 누보, 벨로프, 포스코 엠텍 그리고 포스코 DX까지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특히 포스코 그룹주들 금요일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강세를 기록을 했는데 그중에서 포스코 엠텍이 20%대로 가장 크게 올랐습니다. 20.36% 상승한 33,100원을 기록을 했고요. 포스코 DX, 이 유가증권 시장으로 이전이 될 수도 있다. 이 기대감이 아직도 유효한 상황에서 1.19% 상승한 25,550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에서의 특징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는 누보입니다. 누보가 24.1% 강세를 기록을 했고요. 2,935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오후장에 들어서 금요일 시장에서는 이렇게 곡물 관련 종목들 그리고 사료 관련 종목들이 급등하는 양상이 나타났는데요. 그중에서 누보도 이렇게 관심을 받으면서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 이유는 흑해 곡물 협정에 있었는데요. 흑해 곡물 협정이 오는 17일에 만료될 예정인 가운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이 흑해 곡물 협정을 중단할 수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선택사항 중 하나는 연장을 하고 약속의 이행을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약속이 지켜지면 참여를 하는 방법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흑해 곡물 협정이 중단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곡물주들 그리고 사료 종목들이 이렇게 관심을 받았습니다. 네, 두 번째 특징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벨로프인데요. 벨로프가 게임과 관련한 모멘텀을 안고서 이렇게 급등하는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21.6% 상승한 1,503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중국 그리고 게임 이 두 가지 키워드를 안고 이렇게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벨로프는 자사의 게임인 뮤 레전드의 중국 진출 가시화가 나타나게 되면서 이렇게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실제로 벨로프는 뮤 레전드의 중국 사전 예약을 시작하며 8월 2일부터는 비공개 베타 테스트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중국 진출 행보에 대한 기대감이 투자 심리를 자극하게 되면서 매수세가 큰 폭으로 들어왔고요. 따라서 주가는 21% 넘게 올랐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 시장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의 특징주들까지 함께 알아봤고요. 오늘 시장 한 주를 어떤 종목으로 시작하면 좋을지 특징주는 하이투자증권의 이창환 부장 연결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금요일 시장 코스피 시장이 특히나 더 기분 좋게 거래를 마쳤는데요. 그 안에서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보면 좋을지 궁금한데 어떤 종목 골라오셨을까요? 네, 오늘 삼성전기 말씀드리겠고요. 시장의 주도주는 여전히 2차전지와 이제 반도체 섹터가 맞는데 거기서 이제 많이 오른 종목도 있기 때문에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턴어라운드 종목 쪽도 뭐 눈여겨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그 MLCC 재고 수준이 정상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일단 파악이 됐고요. 원래는 1분기 때 재고 조정이 완료가 되고 2분기 때 턴어라운드를 예상했지만은 이보다는 좀 다소 좀 늦어지는 회복세이지만은 일단 정상 수준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하반기 스마트폰 시장에 대한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생긴 상황이고요. 요즘 그 HBM이 거의 인기가 많은데 그게 가장 핫하죠. 거기에는 그 FC BJ 기판이 당연히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시장 진출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특히 이제 전장용 기판에서의 성장세가 이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전장용 기판 쪽에서도 뭐 대략 15%까지 시장 점유율을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또 전장용 MLCC 쪽도 여전히 성장세가 높은 상황이라서 특히 ADAS용과 인포테인먼트 쪽으로 전장용 MLCC 쪽이 매출이 좀 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또 카메라 모듈 쪽도 테슬라 향을 비롯해서 테슬라에서 사이버 트럭이 이번에 출시된다고 하니까 여기에 관련 수혜도 될 것이고요. 또 생성형 AI 시장에서의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FC BJ 기판 수요가 증가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요도 계속 기대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이제 7월 14일째 나온 뉴스에 그 트렌드포스에서 MLCC 업황 바닥론을 얘기를 했거든요. 업황 바닥 찍었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또 이 업황에 바닥 찍게 되면은 이제 재고 조정 마무리되고 실적이 따라 올라가기 때문에 MLCC 기업들 중에서도 뭐 봐야겠지만은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MLCC뿐만 아니라 FC, BJ 기판, 그리고 이제 카메라 모듈, 전장용 MLCC 포함해서 두루두루 좀 재료를 갖고 있어서, 최근에 이제 저점이 아니겠는가. 지금 뭐 주가가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들 4거래 연속 들어오면서 올라오고 있으니까, 대형주 쪽에서, IT 쪽에서 아직 좀 많이 올라가지 않은 종목 쪽에서는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일장 수급 특징으로는 삼성전기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주셨는데요. 4거래일째 외국인과 기관에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도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점까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전일장 시간의 거래에서 주목받았던 종목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승했던 종목들 리스트를 확인해 보시죠. 네, 상승했던 종목들 지금 살펴보시면요. 코리아 서키트, 포스코 스틸리온, 애경케미칼, 웰바이오텍, 유니퀘스트 순으로 지금 이름을 올렸습니다. 전일장 시간의 거래에서 특징적인 부분은 포스코 스틸리온을 포함한 애경케미칼과 웰바이오텍 등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다수 이름을 올렸는데요. 이 종목들부터 먼저 흐름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주력 산업으로 철강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포스코 그룹주도 2030년까지 2차전지 소재 부문에서 매출 62조 원을 달성하겠다는 비전을 밝히면서 2차전지 관련 종목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 종목들 흐름을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요. 먼저 포스코 그룹주들은 2차전지 소재 산업 밸류데이에서 2차전지 소재 산업에 대한 매출 62조 원을 달성하겠다고 밝히면서 특히나 원료부터 폐배터리 리사이클까지 2차전지 소재 산업에서 밸류체인을 완전하게 구축하겠다라는 소식에 시간의 거래에서도 그 매수세가 그대로 유입이 됐습니다. 이와 함께 2차전지 산업 분야에서 포스코 그룹주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올해 포스코 그룹주들의 주가는 크게 뛰었는데요. 연초 포스코 그룹주들의 시총의 합계가 41조 원 수준이었다면 전일장 시총의 합계를 계산을 해봤을 때 79조 원으로 크게 뛰었습니다. 그럼에도 증권가에서는 이 포스코 그룹주에 대한 주가의 상승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포스코 스틸리온과 포스코 엠텍은 시간의 거래에서도 그 매수세가 유입되었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스코 스틸리온은 6.88% 상승하면서 68,40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넘어가서 애경케미칼도 함께 살펴보시죠. 어제 강화된 건축법의 안전 기준에 들어맞는 우레탄 소재 개발에 성공했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이면서 애경케미칼은 4.02%, 그리고 웰바이오텍은 최근에 잠바브의 정모로부터 리튬 공급망을 확보했다는 소식에 급등하긴 했지만 거래소의 조회 공시에 현재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주요 공시사항은 없다고 답변하면서 전거래일장 시간의 거래에서는 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전일장 시간의 거래에서는 3.87%로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번에는 코리아 서키트로 넘어가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리아 서키트는 PCB 관련 종목입니다. 전일장 본장에서 반도체 종목들의 반도체 업황 회복에 따라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PCB 시장도 반도체 시장과 함께 동반 상승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에 PCB 관련 종목들이 본장에서도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도 그 강세를 유지해 나가면서 코리아 서키트 7.43% 상당히 올라가면서 지금 가장 상단에 지금 이름을 올렸고요. 참고로 코리아 서키트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다는 점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유니퀘스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퀘스트는 최근 자사주 소각과 함께 회사 분할 합병 소식을 알렸던 기업입니다. 하지만 장마감 이후에 주식 소각으로 인한 변경 상장 공시를 띄우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3%대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번에는 시간의 거래에서 약세로 마감한 종목들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필에너지, KSP, ISC, 누보, 미래생명자원 순으로 이름을 올렸는데요. 먼저 신규 상장주인 필에너지, 하한가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필에너지부터 특징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필에너지는 전일장 신규 상장한 새내기 종목인데요. 2차 전지 조립 공정의 핵심 설비를 제작하는 기업으로 주로 스태킹과 노천 공정에 사용되는 장비를 주력으로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필에너지는 지금 장마감했을 때 237%까지 오르면서 지금 종가를 형성한 종목인데요. 사실상 필에너지는 장중에 280% 넘게 급등하기도 했던 종목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거래 첫날 따따블, 즉 공모가의 4배까지 상승을 점치기도 했던 종목이었는데요. 사실상 필에너지는 수요 예측과 일반 천약에서 흥행을 기록하면서 첫 따따블 달성에 기대를 모은 종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237%로 마감을 하면서 다소 아쉬움도 있었는데 문제는 장마감 이후에 들려온 공시에 지금 매도세가 크게 몰렸습니다. 장마감 이후에 전환사채를 보유한 기관 투자자들이 유통 가능한 주식수의 절반 가까운 물량을 주식으로 전환하겠다라는 예고를 하면서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불만이 크게 나왔고요. 9.95% 하한가로 거래를 마치면서 103,2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넘어가서 KSP는 장마감 이후에 임원과 주요 주주들의 소유 주식수 변동 공시에 약세로 거래를 마쳤고요. 그리고 푸틴이 흑해 곡물 협정을 중단할 수도 있다는 우려감에 본장에서는 상승 마감했지만 지금 누보와 미래생명자원은 시간의 거래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각각 2%대 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시 한번 이창환 부장 연결을 통해서 시간의 거래에서 살펴볼 만한 특징주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간의 거래에서 살펴볼 만한 또 다른 특징주는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지난주에 확실히 그 포스코그룹주들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고요. 포스코그룹 같은 경우가 지금 2차전지 그 소재 쪽에서 성장 기대감이 굉장히 붙어 있어서 지난주에 굉장히 강세였고, 포스코가 2030년도에 매출 100조 원 등을 좀 제시하면서 장기 성장 목표를 좀 제시를 해서 포스코 그 스틸리온 같은 경우가 이제 정기적에서 15% 넘게 급등을 했고, 시간 외에서도 거의 6% 정도 급등이 나와서 오늘 추가 상승이 좀 나올 것으로 일단 예상이 되고요. 그 도금 강판 제품과 그 컬러 강판 제품을 생산해서 요게 이제 그 강건재라든가 가전 그 자동차 이런 시장에서 주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원래는 포스코 강판이었습니다, 이름이. 이게 이제 작년 3월 달에 포스코 스틸리온을 사면 변경된 회사인데, 어쨌든 포스코 스틸리온도 그 고부 가치 제품에 대한 그 판매를 계속 확대해 나가서 수익성을 계속 높여나가고 있고, 동사가 어쨌든 그 유해 물질을 많이 저감시킨 그 프린트 강판과 그 바이오매스 기반의 어떤 도료를 제공한 이런 제품들을 이렇게 많이, 친환경 제품들을 많이 나타나면서 수익성을 많이 올려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그 컬러 강판 같은 경우가 지금 증축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수요보다 최근에 많이 좀 그 공급가액이 좀 일어나긴 했지만 이게 공급가액 문제가 많이 좀 풀려나고 있어서, 일단은 그 작년에 좀 그 4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다소 좀 어렵지만은 하반기 2분기 이후 하반기부터는 실적이 좀 돌아설 거라 좀 예상이 되고요. 포스코 그룹도 전반적으로 그럴 거라고 예상이 되고,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가 아마 내년도에는 시장 대장주 역할을 상당히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에코프로보다 내년부터 포스코 홀딩스 쪽의 주가 상승폭이 가파르다고 지금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 그룹주도 동반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서, 이건 직접적으로 많은 돈을 투자할 수 없겠지만은 트레이딩 할 수 있는 정도의 종목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일장 시간의 특징주로는 포스코 스틸리온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포스코 그룹주들이 더 이상 철강 사업에 그 종목에만 영위하지 않는다는 점들은 모두들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2차 전지 산업으로서의 완전한 밸류체인을 구축하겠다라는 목표도 달성을 하기를 기대하면서 저희 포스코 그룹주들이 다시 한번 주가 상승 탄력을 올려줄 수 있기를 오늘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주의 시작을 알리는 월요일이 찾아왔습니다. 월요일이라 몸도 마음도 지치고 무겁게 느껴지시겠지만 그래도 한 주의 시작 잘 열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시장은 활짝 열어보기를 응원하겠습니다.